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지막 계절의 첫사랑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계절에 다시 찾아올 뿐이다. 라고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도 사랑은 여전히 가슴 뛰는 일일까요? 이 이야기는 62세의 오은희 씨와 65세의 장태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두 사람이 40여 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나게 되는 따뜻하고도 애틋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월의 어느 오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포구의 한 경로당. 60대 초반의 여성들이 모여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조용한 한 여성이 있었는데 바로 오은희 씨였습니다. 은희 씨는 올해로 62세. 평생을 가족과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왔습니다. 25세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함께 꾸려가며 성실하게 살았죠.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은희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희야, 너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패 봐, 패. 친구 정수기가 은희 씨의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정수기는 은희 씨와 동갑내기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죠. 아, 미안해 생각이 좀 많아서. 은희 씨가 미안한 듯 웃으며 화투패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딴 곳에 가 있었어요. 요즘 들어 자꾸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시절, 그 시절의 첫사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태식.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한편이 아련해졌어요. 키 크고 마른 체구에 항상 환한 미소를 지었던 그 사람.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했지만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반 아이들을 항상 웃게 만들던 그 사람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경로당 입구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회색 카디건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키는 여전히 크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어머, 장태식 씨 아니세요? 정수기가 먼저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은희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정말 태식이었습니다. 40여 년 만에 다시 보는 첫사랑이었죠. 어머, 정말 태식이 오빠네. 은희야, 너 태식이 오빠 기억하지? 정수기가 신이 나서 말했지만 은희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만 두근두근 뛸 뿐이었죠. 태식 씨도 은희 씨를 알아봤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맑고 순수한 눈빛만큼은 예전과 똑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은희 씨. 태식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옛날보다 낮고 굴어졌지만 그 따뜻함만큼은 여전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은희 씨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62세가 되어서도 첫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수줍은 소녀가 되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 오랜만이다. 태식이 오빠, 여기 이사 온 거야? 정수기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아들이 이 근처에 살거든요. 태식 씨가 대답하면서도 자꾸 은희 씨 쪽을 힐끗힐끗 보았어요. 은희 씨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그럼 앞으로 여기서 자주 볼 수 있겠네. 은희야, 좋지 않아? 정수기가 은희 씨를 쿡쿡 찌르며 말했어요. 은희 씨는 더욱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태식 씨는 매일같이 경로당에 나왔어요. 처음엔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거나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은희 씨를 보기 위해서였죠. 은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경로당에 나와서 태식 씨를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좀처럼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40여 년이라는 세월과 그 시절의 아픈 이별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정수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습니다. 야, 너희 둘이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볼 거야? 보기에도 답답해. 정수기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뭘 그렇게까지.
은희 씨가 머뭇거렸지만 정숙이는 이미 태식 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태식이 오빠, 우리 은희가 혼자 사는데 오늘 시장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요? 혼자 장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정수가 은희 씨가 얼굴을 붉히며 말렸지만 태식 씨는 이미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첫 번째 데이트가 성사되었답니다. 물론 시장 구경이라는 핑계를 댄 거였지만요. 마포시장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옛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은희 씨는 언제 결혼하셨어요? 태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5세요. 오빠는요? 저도 비슷하게요. 26에 했죠. 아이들은 몇 명이세요?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은희 씨는요? 저도 똑같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조심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들은 하지 못했죠. 왜 헤어졌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시장에서 은희 씨가 배추를 고르고 있을 때 태식 씨가 말했어요. 예전에도 은희 씨가 장 보는 거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은희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 그것도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은희 씨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대신 장 보러 따라갔잖아요. 그때 은희 씨가 고마워하면서 군고구마 하나 사주었는데 아, 맞아요. 그때 오빠가 너무 맛있다고 했었죠.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40년 전에 그 달콤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날은 태식 씨가 용기를 내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은희 씨, 우리 노래방 한번 가볼까요? 예전에 같이 부르던 노래도 있고 은희 씨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결국 따라갔어요. 노래방에서 태식 씨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죠. 이미자의 기억 속의 그대였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그 노래 속에 담긴 감정만큼은 진실했어요. 은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노래는 바로 두 사람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이어서 은희 씨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는 은희 씨를 보며 태식 씨도 뭉클해졌어요. 은희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거든요. 정말 잘 부르시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태식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빠도요. 목소리가 좀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감동적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희 씨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62세의 자신이 17세 소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게다가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3학년 겨울, 태식이는 갑자기 은희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은희야, 미안해. 나 서울로 올라가야겠어. 왜? 갑자기 왜?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아버지 사업이 망하셨어. 나라도 서울 가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해.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안 돼. 너는 대학에 가야 해. 나 때문에 너까지 망치면 안 돼. 그렇게 태식이는 떠났어요. 연락도 없이, 소식도 없이. 은희는 그 후로 몇 년을 태식이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죠.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나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또 떠날 수도 있잖아.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 다음 날 경로당에서 태식 씨가 밝게 인사했지만 은희 씨는 차갑게 대했어요. 안녕하세요. 은희 씨, 무슨 일 있으세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별일 없어요. 은희 씨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태식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태식 씨가 다가가려 하면 은희 씨는 피했고, 대화를 시도하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어요. 결국 정수기가 나섰어요. 은희야, 도대체 왜 그래? 태식이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냥 이런 게 부담스러워.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우리가 이러는 게 말이 돼? 60이 넘어서 연애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은희 씨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에이, 그런 게 뭐가 부끄러워?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하지만 예전에 은희 씨가 말끝을 흐렸어요. 정수기는 눈치챘죠. 아, 예전에 태식이가 떠난 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희야, 그건 40년 전 이야기야. 사람은 변하는 거야. 태식이 오빠가 지금 얼마나 은희 너를 좋아하는지 못 봤어? 하지만 은희 씨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태식 씨는 은희 씨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40년 전에 그 이별 때문이라는 거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식 씨가 은희 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식 씨, 왜 여기에? 은희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은희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태식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은희 씨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았죠. 은희 씨가 왜 저를 피하는지 알아요. 40년 전 일 때문이죠. 은희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그때 왜 떠났는지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식 씨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집이 어려워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른 문제요? 제가 그때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친구들과 싸우다가 상대방이 다쳤거든요. 심하게요. 경찰서에까지 갔었어요. 은희 씨가 놀란 눈으로 태식 씨를 보았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은희 씨에게 그런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은희 씨가 저를 싫어할까봐 무섭기도 하고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집이 어렵다고만 하고 사실은 제가 문제였는데 태식 씨, 서울에 가서도 몇 번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은희 씨에게 연락을 하겠어요? 태식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은희 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야 정말 끝났구나 싶었죠. 은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사고가 났다면 말했어야죠. 같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린 마음에 자존심도 있었고 은희 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런데 은희 씨, 태식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40년 동안 은희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결혼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은희 씨가 있었어요. 태식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솔직해져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은희 씨가 고개를 들어 태식 씨를 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서워요. 또 떠날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안 떠날게요. 이번엔 절대 안 떠날게요. 태식 씨가 은희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하지만 태식 씨, 우리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어요. 이제 사랑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더 아껴서 사랑해야죠. 은희 씨가 마음을 열기 시작할 무렵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태식 씨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어느 날 두 사람이 공원을 산책하던 중 태식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앉아버렸어요. 태식 씨, 어디 아픈 거예요?
은희 씨가 깜짝 놀라며 다가갔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숨이 차서. 하지만 태식 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은희 씨는 급히 119를 불렀죠.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초기 심장질환이었어요.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선생님,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은희 씨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다행히 초기 단계라 잘 관리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약을 꾸준히 드시고 무리하지 않으셔야 해요. 태식 씨는 은희 씨에게 미안해했어요. 은희 씨, 죄송해요. 제가 이런 몸이라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은희 씨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혹시 태식 씨가 더 아프면 어떡하지? 또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게다가 태식 씨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퇴직 후 작은 연금으로만 살고 있었고 병원비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었죠. 은희 씨, 제가 이런 처지라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해해요. 태식 씨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은희 씨도 말끝을 흐렸어요. 정말로 두려웠거든요. 남편을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또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며칠 후 은희 씨는 정수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수가, 나 정말 모르겠어. 태식이가 아프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프면 더 곁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만약에 더 심해지면, 만약에 은희야, 넌 또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정수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냥 무서운 거야. 남편 잃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잖아.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할 거야? 남은 인생을 혼자 살 거야? 은희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희야, 사랑한다는 건 함께 아픔도 나누는 거야. 좋을 때만 함께 있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정수기의 말이 은희 씨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태식 씨는 은희 씨가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별을 고하기로 결심했죠. 은희 씨,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태식 씨가 전화했어요. 은희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만남의 장소로 나갔어요. 은희 씨,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태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식 씨, 하지만 저 때문에 은희 씨가 고민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서 은희 씨에게 부담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태식 씨,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은희 씨가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 남편분을 잃은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또 다른 걱정을 드렸죠. 태식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은희 씨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안 돼요. 은희 씨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자신도 놀랄 만큼 큰 소리였죠. 안 돼요. 태식 씨, 또 떠나시면 안 돼요. 은희 씨, 제가 무서웠어요. 또 혼자가 될까봐,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그래서 미리 포기하려고 했어요. 은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태식 씨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함께 있고 싶어요. 은희 씨, 하지만 제가 더 아프면 그럼 제가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제가 간병을 해드릴게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데 돈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저도 남편 보험금이나 연금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충분해요. 태식 씨가 은희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정말
정말 괜찮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후회할 거라면 사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태식 씨, 우리 이제 정말 솔직해져요. 40년을 기다렸잖아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태식 씨도 울기 시작했어요. 60대 중반의 남자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죠. 은희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완전히 열고 아는 거였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멀리하지 않았죠. 당당하게 함께 다녔고 서로를 챙겼어요. 경로당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댔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는 축복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두 사람 정말 보기 좋다. 맞아.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러워. 우리도 저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태식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건강 관리를 했고, 은희 씨는 항상 함께 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둘의 사이를 알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환자분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사랑의 힘이 큰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태식 씨가 은희 씨에게 제안했어요. 은희 씨,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행이요? 네,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첫 번째 여행이 성사되었어요.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죠. 부산 해운대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은희 씨, 정말 아름답네요. 네, 정말 좋아요.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왜 진작 이런 여행을 안 해봤을까요? 이제라도 하게 된 게 다행이죠. 그날 밤, 태식 씨가 은희 씨에게 말했어요. 은희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사실 은희 씨에게 프로포즈하고 싶어요. 프러포즈요? 은희 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살고 싶어요. 태식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어요.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반지였죠. 이게 뭐예요? 제가 용돈을 모아서 산 반지예요. 비싸지는 않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은희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태식 씨, 정말 결혼하실 거예요? 네, 만약 은희 씨가 괜찮으시다면요. 물론 좋아요. 저도 태식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태식 씨가 은희 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62세와 65세의 늦은 약혼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자녀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죠. 은희 씨의 딸이 먼저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재혼하시려는 거예요? 그래. 엄마,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가 뭐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아저씨 건강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을 생각하세요? 3년이면 충분하지 않니? 게다가 그분이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시잖아요. 혹시 어머니 재산 때문인 건 아닐까요? 은희 씨가 화가 났어요. 너희가 태식 씨를 뭘로 아는 거니?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자녀들의 반대는 계속되었어요. 심지어 태식 씨의 자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아버지, 이 나이에 재혼은 좀 왜?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니? 그런 게 아니라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재산 문제도 그렇고. 태식 씨도 상처받았어요. 자식들마저 자신의 사랑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니.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고민했어요.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결국 정수기가 나섰어요. 야, 너희들 다 모여봐.
정수기가 양쪽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이 부모님 사랑을 왜 반대하는 거야? 이모, 하지만 나이도 있고 나이가 뭐가 어때? 너희들은 부모님이 남은 인생 외롭게 사는 게 좋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뭐야? 재산 걱정, 돈 걱정. 그런 게 사랑보다 중요해? 정수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지켜본 바로는 태식이가 정말 은희를 사랑해. 그리고 은희도 정말 행복해. 40년을 기다린 사랑인데 너희들이 왜 방해를 해? 자녀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부모님이 행복하시면 그걸로 된 거 아냐? 너희들이 부모님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어. 정수기의 말에 자녀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은희 씨의 딸이 먼저 마음을 바꿨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어서 다른 자녀들도 하나둘 찬성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호화로운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모인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죠. 경로당 회관을 빌려서 소박한 결혼식을 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희 씨는 소박한 한복을 입었고 태식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주례를 맡은 경로당 회장님이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뜻깊은 날입니다. 두 분은 이미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례사를 듣는 하객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서약 시간이 되었어요. 장태식 씨, 오은희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오은희 씨, 장태식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62세와 65세의 신혼부부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시 끝난 후 정수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어요. 저도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정말 영화 같아요. 40년을 기다린 첫사랑이 이렇게 결실을 맺다니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구나 하는 걸 새삼 느껴요. 태식이, 은희야, 정말 축하해. 박수와 축하의 말들이 쏟아졌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은희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했죠. 아침마다 태식 씨가 먼저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은희야, 일어나. 아침 됐어. 어머, 태식 씨가 벌써 아침을 해놓으셨네요. 별거 아냐. 토스트랑 커피만 탔어.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정말 달콤했어요. 혼자 먹던 밥상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거든요. 태식 씨는 매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꼬박꼬박 먹었고 은희 씨는 그걸 챙겨주었어요. 약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어. 오늘 몸은 어때요? 좋아. 은희가 옆에 있으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두 사람은 함께 산책도 하고 시장도 보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어요. 젊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은희야, 왜요?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어서. 태식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외로웠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요. 우리 정말 늦게 만났네.
그래도 만나게 된 게 감사해요. 아예 못 만날 뻔했잖아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태식 씨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은희 씨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이었죠. 선생님, 환자분 정말 좋아지셨네요. 이런 속도로 회복하시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태식 씨가 말했어요. 은희야,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나 많이 좋아졌대. 다행이에요. 이제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은희랑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겠어. 은희 씨의 눈에 기쁜 눈물이 맺혔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았어요.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사랑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경로당에 갔어요.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축하해. 축하해. 벌써 1년이나 됐네. 정말 보기 좋아.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두 사람은 행복해했어요. 정수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은희와 태식이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에요. 정말 감동스럽지 않나요? 1년 전만 해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 배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때 태식 씨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1년 전 저는 외로운 노인이었어요. 건강도 안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고 무엇보다 혼자였죠. 하지만 은희를 다시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매일이 행복해졌어요. 60대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도 있었고 걱정도 많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태식 씨가 은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희야, 고마워. 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은희 씨도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남편을 잃고 나서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태식 씨를 다시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려. 물론 처음엔 무서웠어요. 다시 사랑하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게 낫더라고요. 태식 씨, 저도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줘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감동의 박수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았어요. 은희야, 별 참 많다. 정말 예뻐요. 우리도 저 별들처럼 오래오래 함께 빛나자. 네, 그래요. 두 사람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별을 보았어요. 62세와 65세의 신혼부부답지 않게 낭만적인 모습이었죠. 여러분, 마지막 계절의 첫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대에도 사랑하고 60대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기다린 은희와 태식이의 사랑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희는 과거의 이별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행복을 찾았죠. 넷째,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식은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실한 사랑으로 은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느 때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0대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랑,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은희와 태식이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에게 첫사랑 같은 설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첫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계절에 다시 찾아올 뿐이다. 여러분의 마지막 계절에도 아름다운 첫사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